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섹터가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기대도 하고 예상도 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그 얘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는 정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간밤에 그 매파 인사로 알려진 연준의 월러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 수준이 원래 물가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는데 적합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이 정도면 연준의 매파 이사가 얘기한 것 치고는 저는 정말 거의 확신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3%까지 내려왔고요. 5년물의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충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4% 넘게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전기차가 안 팔릴 것이다,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종료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호재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어느덧 한 달 사이에 4번째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확실히 테슬라는 인하도 누구보다 빠르고 인상도 누구보다 빠른 뭔가 대응 전략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남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외에 금리가 이제 동결된다고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 계열이 많죠. 블록이라든지 핀더더 그리고 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핀더더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부진이 좀 아쉬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1%대 약세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해서 전망치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KLA, ASML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비주들, 램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 거의 안 하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걱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경기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연착륙할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물가 지표라든지 금리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의 민감도가 시장에서는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드라마틱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업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과도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과 섹터 그리고 특징주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산암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되니까 좀 색다르네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일단 전반적인 시황부터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황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89.39포인트 상승하면서 0.2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9.82포인트 0.28% 상승, S&P 500은 0.1% 상승, 러셀 2000은 0.68포인트 0.38%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좀 혼합적인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 오늘 8개월 내내 상승한 케이스 젤러 지수가 조금 영향을 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채권 입찰 경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2년물, 5년물에 이어서 7년물도 오늘 실질적으로 경매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점은 또 시장에서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복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안에서 아마 목요일 날 나오게 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PC 인플레이션 지수를 좀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로 좀 돌아서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PCE 물가 데이터도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ISM 제조업 PMI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일단은 조금 경계 심리도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가운데 원로이사의 발언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원로이사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최근 들어서 많은 연준위원들이 조금 전체적인 매파적인 기조에서 좀 비둘기적인 기조들로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요즘 과긴축과 저긴축을 상당히 조절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특히 원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원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좀 비둘기 쪽에 좀 속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번 코멘트가 놀랍다 혹은 시장 쪽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격하게 환영한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장 반응이 아주 커다랗게 나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달러 지수가 좀 급격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 자체에 달러 지수가 이제 고금리 시절에는 보통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저금리 시절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원로 연준 인사에 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반응이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냥 모든 연준위원들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과긴축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오르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다 견제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 이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아직도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원로이사의 발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게추를 한쪽으로 좀 쏠리게 하는 역할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지는 좀 남아 있다는 거 대표님께서 또 언급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반응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섹터별로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떤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재미나게 봤던 섹터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쪽 섹터 좀 재미나게 봤던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요즘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안에서 오늘 특히 많이 떨어진 섹터는 헬스케어와 반도체 그리고 스트리밍 섹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돼서 사실 엔비디아가 뭐 여러 가지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좀 이번에 개발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돼서 자신들의 매출의 한 15%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되고요.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올라왔던 섹터인 만큼 아마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유가의 움직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졌고요. 다만 최근까지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오펙 관련된 부분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펙 회의 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감산이 있게 되게 된다면 아마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코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코인베이스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섹터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특징들도 다 다릅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매크로 변수도 중요하지만 섹터가 경기를 타면서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이 종목들 간의 싸움도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징주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여러 개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네요. 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주식장 안에서 오늘 4.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출시될 거다라는 소식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섞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보험 관련된 매출이 저번 주에 비해서 2.5%가량이나 상승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진행했던 테슬라의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가격 하락이 중국 내부에서의 매출을 상승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또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Y의 가격을 중국 내에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져서 테슬라의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바람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오르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쪽은 보일 쪽인데요. 오늘 천연가스 쪽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보일 같은 경우는 오늘 9%가량 급락을 좀 했는데요. 이제 보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의 온도가 사실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오늘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흐름이 가장 지지부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펙의 현재 회의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6일에서 28일에서 30일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펙 내에서 좀 알력 다툼이나 혹은 감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펙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감산을 통해서 오일 가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은 아프리카의 국가들 위주로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의 국가는 더 이상 추가 감산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에 의하면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가장 크게 반대를 하게 되면서 회의 개최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만약에 추가적인 감산이 없으면 $70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특히 오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천연가스로 할 수 없지만 천연가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오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천연가스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좀 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요즘 바닷가 근처에서 전쟁들이 여전히 요즘 휴전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모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나포 소식이나 이제 요즘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루트에 관련해서 조금 불안정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게 되면서 요즘 유럽 쪽의 천연가스는 가격은 올라가지만 미국 쪽의 천연가스는 조금 가격이 내려가는 좀 재미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코인 가격들이 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건 최근 들어서 ETF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현물 ETF가 이번에 안에 승인될 확률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80% 언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80%가량 만약에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지는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여러모로 자신들의 자금을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결국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물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규제에 묶여서 혹은 자신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회사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혹은 비전에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현물 ETF가 나오게 되게 될 경우 결국 이 현물 ETF는
이 투자가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현물 ETF가 생기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코인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이라는 건 ETF가 관리하는 자금을 저장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최근에 나왔던 비트코인 ETF 12개 중 사실상 9개를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현물 ETF도 코인베이스가 다루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코인베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실 오늘 요번에 나왔던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어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펌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Buy Now Pay Later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물건을 사고 돈을 나중에 내는, 어떻게 보면 크레딧 카드 관련된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게 어펌이라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계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 혹은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8%, 9%가량 상승했다라는, 소비가 상승했다라는 경우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1% 상승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 대비 사실 좀 약세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계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굉장히 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BNPL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섹터로 본다면 50%가량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요. 어펌 기준으로 본다면 72%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매출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펌 같은 경우 굉장히 커다란 수혜를 받게 되면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징주를 4개나 언급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테슬라, 과연 사이버 트럭이 공개되고 이제 인도가 됐을 때는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하는 보잉, 그리고 셋째로는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는 최근 BNPL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는 어펌홀딩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클로징 벨 시간은 유산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